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에서 7.5평 경선책거리로 돌아온 이따 책방입니다. 네, 오늘은 짜잔! 그림책 갖고 왔어요.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그렇게 눈에 막 띄는 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쓱 보고 막 주문이 이제 한번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근데 또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왜 자꾸 이 책을 주문이 들어오지? 뭐 이런 생각이 생각이 들어서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쓱 봤더니 세상에 너무 좋은 그림책이더라고요.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조던 스콧 글, 시드니 스미스 그림이라고 되어 있고요. 책 읽는 곰에서 나온 책인데요. 앞에 번쩍번쩍 보이시나요? 이 번쩍번쩍 간 곳에는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올해의 그림책으로 선정된 책이라고 하고, 뒤로 가보면 나는 울고 싶을 때마다 이 말을 떠올릴 거예요. 나는 강물처럼 말한다.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죠. 되게 서정적인 그런 제목이어가지고 눈에 확 이렇게 꽂히지 않았던 그림책인데 되게 좋더라고요. 굽이치고 부딪히고 부서져도 쉼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아픔을 딛고 자라나는 아이의 눈부신 성장담이라는 카피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크라운들이 막 있는데, 스쿨 라이브러리 저널 올해의 그림책, 홈북 올해의 그림책, 커커 슬리브 올해의 그림책, 퍼블리셔스 위클리 올해의 그림책이라는 여러 가지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책인 것 같고, 올해 나온 책이에요.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올해의 그림책으로 선정이 될지 궁금하네요. 뒤에는 이제 이 책을 읽고 난 이제 그 느낌? 이런 것들은 이제 한 줄 평처럼 이렇게 적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의심할 여지 없이 올해 최고의 그림책이다. 북페이지라는 곳에서 이런 멘트를 적어 주셨고, 말을 더듬는 아이와 그 가족들의 마음을 따스하게 어루만진다 라고 되어 있고요. 홈북에서는 아름다운 자연이 지닌 놀라운 치유의 힘이 마법처럼 펼쳐진다 되어 있고, 스컬 라이브러리 저널에서는 우리나라를 치면 학교도서관 뭐 이런 곳이겠죠. 학교도서관 저널도 있으니까 절제된 언어와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아웃사이더들을 끌어안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책을 딱 열면 면지가 정말 물보라도 치고 변화무쌍한 강의 모습을 딱 담아내고 있고요. 딱 넘어가면 사실은 이런 이제 처음 만난 그림과는 너무 다르게 이런 분할로 된 그림이 나와요. 보면 눈을 떠요. 낱말들의 소리가 들려요. 아침마다 나를 둘러싸는 소리가 들려요. 내 방 창 너머로 보이는 소나무의 소나무 가지에 내려앉은 까마귀의 아침 하늘에서 희미해져가는 달의 나는 아침마다 나를 둘러싼 낱말들의 소리를 들으며 깨어나요. 그리고 나는 그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어요. 창밖을 바라보는 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쭉 이야기가 흘러가요. 그래서 이게 뭘까? 밖을 바라보는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막 이렇게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가늠할 수 없는 약간 식물담채와 같은 그런 느낌의 막 그림들, 멋있고 그렇지만 좀 무거운 그런 그림들도 막 나오는데 이런 그림은 정말 압권이죠. 이런 책인데, 이 아이는 알고 봤더니 말을 더듬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학교에 그냥 일반 학교를 간 것 같은데 학교에 발표 시간이 되어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오늘따라 이제 선생님이 자신을 시켰어. 근데 얘는 말을 더듬니까 할 때마다 이제 목에서는 막 그 어떤 가시 돋친 그런 느낌이 드는 만큼 되게 힘든데 말을 또 제대로 할 수 없고 막 이러니까 아이들이 막 되게 막 놀리는 그런 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느끼고 너무 초라해진 자신, 너무 나는 왜 이럴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되게 우울한 시간을 보내요. 발표를 하는 날이면 근데 되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빠가 다행히 이 아이이긴 있더라고요.
아빠가 나를 데리러 학교에 왔어요. 그래서 발표를 잘 못했나 보구나. 아빠는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어요. 우리 어디 조용한 데 들렀다 갈까? 그 발표하는 날이면 아빠가 이 아이를 데리러 왔다고 해요. 왜냐면 말을 더듬는 아이니까, 말을 못하는 아이고 말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라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아빠가 그런 날이면 조용히 와가지고 데리고 가서 강가에 가는 거예요. 짠, 강을 산책하는 거예요. 아빠는 나를 데리고 강가로 갔어요. 뭐 강 풍경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강을 거닐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발표하는 시간에 자기를 막 비웃고 막 이랬던 것들이 자꾸 생각나서 우울하고 막 그런 생각들이 났는데, 아빠가 이런 말씀 해줘요. 그런 막 강물이 막 튀어오르고 부서지고 막 부딪히고 막 변화무쌍한 그런 강물들을 가리키면서 아빠가 그런 말을 하세요.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지? 너도 저 강물처럼 말한단다. 그리고 이 아이는 또 강물을 보면서 이런 면분 아래 클로즈업된 이미지들이 나와요. 물거품이 일고 소용돌이를 치고 굽이치다가 부딪혀요. 아빠는 말했어요. 내가 강물처럼 말한다고. 그 말이 너무너무 마음이 와닿았나 봐요. 그래서 이 친구는 울고 싶을 때마다 아빠의 말을 떠올린다고 해요. 그러면 울음을 삼킬 수가 있대요. 또 말을 하면 자꾸 막 비웃음 받고 막 이러니까 말하기 싫을 때도 이런 말을 떠올린다고 그래요. 강물도 더듬거릴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런 것처럼요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면서 마지막 장면이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하고 맺는 그런 따뜻한 그림책이에요. 일단 이 글을 쓴 글작가인 조던 스카우스의 어떤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이라고 해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태어난 시인으로 살고 있다고 해요. 시인으로 산다라는 표현도 되게 좋았었는데 다수의 시집을 출간했고 그중 바보라는 말을 더듬는 것에 대해 시적으로 탐구한 작품이 있대요. 캐나다 시문학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서 캐나다 라트너 문학 신탁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자기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은 처음 쓴 어린이 책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멋진 그림을 그린 시드니 스미스는 캐나다 노바스코샤주의 시골에서 태어나서 그림책 작가로 살고 있대요. 전 세계에서 호평을 받은 괜찮을 거야. 그 책도 많이들 보셨죠. 쓰고 그렸고 뭐 거리의 핀꽃, 바닷가, 탄광, 마을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그림을 그린 분이라고 합니다. 이 책 뒷머리로 가보면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에 대해서 작가가 작품에는 담지 않은 이야기들이 쭉 소개되어 있는데요. 소개해드릴게요. 내가 어렸을 때 일이에요. 가끔씩 학교에서 발표를 하는 날이면 아버지는 나를 데리러 왔어요. 그러고는 발표를 마치고 속상해하는 나를 강가로 데려갔어요. 그런 날에는 내 입이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 한마디를 꺼내는 게 고통스럽기만 했어요. 같은 반 친구들의 웃음소리를 견딜 수가 없었고요. 누구나 이런 거 하나씩은 또 갖고 있는 사람들 많죠. 그저 조용히 있고만 싶었어요. 아버지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강을 따라 걸으며 돌 위를 건너뛰고 연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벌레를 잡고 블랙베리를 땄어요. 어느 날 강물이 밀려오는 걸 보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지? 너도 저 강물처럼 말한단다. 이런 아버지 너무 좋은 것 같아. 말을 더듬는 모습은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놀림거리가 되기 쉬워요. 사실 누군가 말을 더듬는 것을 보고 듣는 일은 편치 않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내려고 끝까지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니까요. 일그러진 입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튀어나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매끄럽고 정상적인 말은 조각조각 흩어져 버리죠. 말을 더듬다 보면 유창하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언어치료사 선생님은 내가 유창하게 말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하지만 나는 강물 앞에 서면서 유창하다는 것에 대해 달리 생각하게 되었어요. 강에도 강의 어귀가 있고 물살의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이 합쳐지는 곳이 있어요. 강물은 자연스레 꾸준히 흐르면서 더 큰 무언가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요. 그런데 강물도 더듬거리며 흘러가요. 내가 더듬거리는 것처럼요. 여러분이 말하는 방식에 잠시 귀 기울여 보세요. 어떻게 들리나요? 말하는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어떤가요? 단어가 몸속 어디에서 느껴지나요? 멈추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말하나요? 얼마나 자주 실수하고 단어를 잊어버리나요? 아니면 단어를 고르는데 어려움을 느끼나요? 가끔 말하기 꺼려질 때가 있나요? 가끔 그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나요? 아버지가 나를 강으로 데려가 주시면 외로움이 조금은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강물을 가리키며 강물의 이미지와 언어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강물 같은 내 은밀한 두려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아버지는 자연의 움직임 속에도 내가 더듬거리면서 말하는 것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덕분에 나는 내 입이 바깥 세상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즐겁게 지켜볼 수 있게 되었어요. 말을 더듬는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말해요. 단순히 말을 더듬는다고 말해버리기 힘든 면이 있어요. 단어와 소리와 몸을 가지고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복잡한 노동을 하는 셈이거든요. 내가 말을 더듬는 것은 나만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그날 유창하게 말하지 못한 여러 입이 만들어낸 거대한 흐름의 일부이기도 해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날씨 이야기를 가볍게 주고받거나 사랑하는 이들에게 말을 건네는 그런 순간들이 모여 이루어진 흐름 말이에요. 말을 더듬으면서 나는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 동시에 철저히 혼자라고 느끼기도 해요. 말을 더듬는 건 두려움이 따르는 일이지만 아름다운 일이에요. 물론 나도 가끔은 아무 걱정 없이 말하고 싶어요. 우아하게, 세련되게, 당신이 유창하다고 느끼는 그런 방식으로요. 그러나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나는 강물처럼 말하는 사람이에요. 되게 너무 멋진 그림책이네. 읽고 나서 막 또 옛날에 또 오랜만에 또 가져다 놓을 또 책이 또 생겨서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좋은 그림책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였습니다.